안녕하십니까. 소셜 IP 오브 이병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기업 생존을 위한 지식자산권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I 전략 기반 핵심 체크고요. 저는 소셜 IP 오브 대표고요. 한국 IP 오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I 전략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원 지식재산 자문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미래융합연구원과 광화문 포럼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몰려올 때 당신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분이 파도를 타고 있어요.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 쓰나미의 힘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파도의 파워를 이용해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많은 분들은 우리의 사업이 어렵다, 환경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특허와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에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 쇼핑몰에서 이러한 문자와 또 메일이 달려옵니다. 귀사가 지금 현재 우리 쇼핑몰에 제공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침해 경고장이 왔습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또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런 메일을 받게 되면은 많은 분들은 당황을 하세요. 당황을 하셔가지고 야, 내가 당장 이 제품 못 파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하시고 그때부터 특허와 디자인과 상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문의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기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여름에 가장 유행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손선풍기였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손선풍기를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손선풍기는 많이 팔렸을 텐데 과연 이 손선풍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어 있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디자인권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디자인권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디자인권을 등록을 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 유사한 제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그 해당 기업에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보냈어요. 침해 경고장을 보냈는데 그 방법은 해당 쇼핑몰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쇼핑몰에 어떤 손선풍기가 올라와 있는데 그 제품은 우리 디자인 등록 디자인을 침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해당 쇼핑몰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쇼핑몰에서는 반대편 기업한테 메일을 보낸 거죠. 귀사가 우리 쇼핑몰에 올린 손선풍기 제품이 어떤 회사의 등록 디자인을 침해한다고 하더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경고장을 받은 회사에서는 그 쇼핑몰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결국적으로 이 등록 디자인에 의해서 상대방 후발 업체에서는 제품을 제조했었지만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팔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이 손선풍기에 대한 등록 디자인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후발 업체는 자신이 준비한 계획에 맞춰서 손선풍기를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손선풍기 등록 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이 회사가 등록 디자인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후발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홈쇼핑에서 작은 아이템을 팔 때는 이런 등록 디자인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여기 보면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업 경쟁력입니다. 여기는 국내 N기업 사례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방 가전제품을 제조를 해서 우리나라 홈쇼핑에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특허 사무소에 있을 때 이 회사의 어떤 특허권과 신용신학권을 처리를 했었는데요. 늘 궁금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품의 유세에서 바뀐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는 신용신학과 특허를 출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회사에서는 자신의 회사에서 홈쇼핑에 납품을 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특허와 신용신학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좋으면 다른 회사들이 다른 홈쇼핑이라든가 판매를 하겠죠. 그럼 즉시 이 회사에서는
그 후발 업체한테 또 경고를 짜보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발 업체는 진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체로부터 특허권과 실용자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를 얻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는 홈쇼핑에서 독점적 권리를 또한 유지하고 있고 배타적 권리도 유지하고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용시장과 특허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또한 실시권도 주문해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수출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S중견기업 사례인데요. 이 기업은 LED를 만든 회사였어요. LED를 만든 회사였는데 LE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라든가 독일, 미국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LED를 만들어서 해외에 출시를 했더니 일본 유명한 LED 회사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등록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옵니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기사를 통해서 아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처음에 이 회사에서 보니까 디자인 어떤 등록 디자인에 대한 침해 경고장을 봤을 때 그 제품이 사실 크진 않았어요.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특허 소송에서 그냥 접는다고 하면은 아마 상대편 쪽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제대로 붙어서 꼭 승소를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결국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본의 니찌아라는 LED 회사였어요. LED 회사였고 2016년도 제가 기억으로는 2006년도 1월 달에 처음에 디자인 경고장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3년 정도가 걸려가지고 일단 이 회사하고는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서 일단 세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겠죠. 2009년 1월에서 5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게 크로스 라이센스 세팅이 됐는데 그때 이 회사의 어떤 주가가 1월 달쯤에 1만 원 정도 됐대요. 근데 5개월, 6개월 사이 만에 5배가 됐던 겁니다. 결국 특허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업의 주가까지 5배 이상으로 성공한 사례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기사에 났던 특허 건수와 지금 2019년도에 기사 건수를 보니까 엄청난 글로벌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단순히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가서 현재는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매입한 그런 특허들을 통해서 세계 여러 LED와 조명회사, 자동차상 모르겠는데 조명회사한테 특허 소송을 해서 또 그걸 통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는 상태로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은 해외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은 상표권 확보부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K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빙수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분이 한국에서 어떤 영어권을 따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1호점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이 K 브랜드를 그대로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거죠. 그게 잘 됐던 거예요. 잘 돼서 이제 2호점을 열기 위해서 열려고 하다가 상표권이 어느 정도 확보된지를 알고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중국인이 해당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2016년도에 제 기억으로서는 2016년도에 이 빙수 브랜드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처음 개점을 했는데 2014년도에 싱가포르 제 기억으로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국 회사에서 브랜드 설명회를 한 거예요.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상표가 노출이 된 거죠. 그때 중국에 있는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이 상표권을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빙수 브랜드를 들고 와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분은 그 브랜드, K 브랜드를 쓰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브랜드를, 개인 브랜드를 쓰기로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K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평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쉬울 텐데 자신이 맞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외 프랜차이즈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언밸런스라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S 중소기업과 L 대기업의 소모종의 특허 분쟁 사례. S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응급시에 어떤 휴대폰이죠. 핸드폰에 만약에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자고. 근데 그 대기업에서는 몇 번 만나다가 결국은 더 이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유사한 서비스가 그 대기업으로부터 출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특허 분쟁이 이 중소기업과 그 대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대취 그런 해법에서 많이 이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사장님은 이 특허 소송을 기술 신탈에 대한 그런 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 사례를 보면서 만약에 이 대표님께서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었으면은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많이 나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스무스를 던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특허 소송을 가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협상을 통해서 실리를 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반면교사로서의 어떤 사례를 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현장 속에서 특허 분쟁이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가진 사례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현장은 공평한 공정한 스포츠가 아닌 생존이 아닌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준비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무영검, 아마 제목이 무영검일 것 같습니다. 무영검이라는 영화에서 따온 이미지입니다. 이때 이 여자 무사가 하는 대사 중 어떤 게 있냐면은 내 칼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칼이다 라는 그래서 나는 이 칼을 쓴다라는 용어가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허를 등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원초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애써 개발한 기술을, 그 소중한 기술을 아무도 돈을 내지 않고 무자격자가 침탈하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거라죠. 결국 이제 이 시간 우리는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많은 새끼 거북이들이 나옵니다. 이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거북이가 아래서 태어나서 바다로 갈 때는 수백 마리의 아기 거북이가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백 마리의 아기 거북이가 바다에서 커서 성장돼서 알을 낳아 오는 거북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스타트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비해서 기술력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열악하죠. 그리고 원천적 기술보다는 응용기술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쪽 미국이라든가 실리콘밸리다 그러면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큰 기업에서 그거를 매입을 하고 M&A를 통해서 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 있고 지식재산, 즉 특허와 디자인 기술에 대한 특허, 기술 특허에 대한 그러한 존중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까지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또 지식재산을 존중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식재산 존중보다는 그들을 그냥 무임승차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으로서 살 수 있는 어떤 노하우와 어떤 나름대로 자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열심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승패는 전략적 우위의 선점입니다. 내가 속한 이 시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서 전략의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대표님, 특허의 역할이 뭘까요? 왜 우리 기업이 특허를 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한다. 특허의 역할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기술 보호보다는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앞에 칼이 있고요. 위에 문양이 있어요. 어떤 문양일까요? 예, 왕관 문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칼은 누가 가지고 다닐까요? 만약 영화에서 이 칼을 가지고 다녔다. 그렇죠. 이 칼은 아마도 왕족일 거예요. 왕이거나 왕자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 한 건이면 5건, 10건 정도 된다. 그러면은 다른 제3자 바깥에서 볼 때는 저 기업 같은 경우는 저런 특허를 5건, 6건, 10건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저 기업은 저쪽 기술자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칼을 보겠습니다. 이 칼은 과연 공격용 무기일까요? 방어용 무기일까요? 네, 많은 분들은 방패는 방어용 무기고 칼은 공격용 무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 나한테 칼로 딱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검을 들어서 그걸 막아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도 공격용 무기임과 동시에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내 소장물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섬멸할 수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특허라는 기술이고 특허라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소셜 IP 연구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BTI 전략이었습니다. BTI 전략은 여기 나왔듯이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을 나열하니까 많은 분들은 습관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해서 맞아. 사회 잘 되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야 돼.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 좋으면 뭐하죠? 그것을 구현하면 실제로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나는 애플과 아마존과도 맞설 수 있는 그들이 쓰고자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자들이 없으면 안 돼요. 지식자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결국적으로 세 가지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선택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BTI 전략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와 기술과 이 특허권, 지식자들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고 거기에서 서로 상호간을 바라보고 전략을 짜서 그걸 가지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키우는 것을 BTI 전략의 핵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소룡입니다. 이소룡인데 이소룡이 창시한 무술이 절권도라는 무술이에요. 절권도. 저도 짧은 기간 몇 달 동안 수련을 했어요. 그 수련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체득한 건 뭐냐면은 절권도 같은 경우 제가 체득한 건 뭐냐면은 제한하지 말고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싱 같은 경우에는 주먹만 쓸 수가 있어요. 이마를 사용할 수가 없죠. 당연히 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주먹과 발을 사용할 수 있죠. 대신 이마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절권도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대방의 몸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비즈니스 현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제한하지 말고 다 사용해서 내가 반드시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절권도에서 사용하는 문양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어요. 뭔가 음과 양을 설명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양의 성격이 맞죠. 나는 음의 성격이 맞죠. 음과 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그림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음양 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음양 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뜻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앞에 그림과 비슷하죠. 여기서 보면은 내 비즈니스와 그들을 구현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들을 보호하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해서 특허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을 한 다음에 핵심 특허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특허는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장애물이 되고 어떤 막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의 등록된 특허를 핵심 특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기술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쭉 보다 보면 우리는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쪽 기술은 많은데 이쪽 기술은 없네. 그럼 그걸 공백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쟁자인 것처럼 이 공백 기술 쪽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핵심 특허를 회피하고 또 기술 트렌드와 공백 기술을 보고선 우리 기술의 R&D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나갈 것이고 어떻게 로드맵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전략이 나오겠죠. 그럼 특허로부터 비즈니스와 기술을 뭔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입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을 텐데 결국 뭐냐면은 비즈니스와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 디자인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획득한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용해야 되겠죠.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비즈니스 통해 돈을 벌고 우리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전략을 이렇게 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와 특허를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거를 특허에서 한 번만 하고 내려오면 한 번만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죠?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은 전략적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멋있는 슈퍼카가 나와요. 만약 우리가 슈퍼카를 만든다고 하면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엔진 기술자도 필요할 겁니다.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진 않아요. 어떡하죠?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 특허와 비즈니스랑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차를 우리가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고 이거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허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특허를 배워서 특허 명세서를 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특허 전문가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특허 지식과 특허 전문가들한테 그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돈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과 돈을 확보하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비즈니스의 사업에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식재산의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재산이라는 건 뭐냐?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창조적 지적 활동 또는 경험의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 기본적인 특징은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타인의 사용을 배제한다. 내가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기술이니까 쓰지 마, 내 브랜드니까 쓰지 마, 하지 마, 내 디자인이니까 쓰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죠? 썼으니까 돈 내, 쓰려면 돈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권리라는 것들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재산권을 여기 보면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저작권이 상당히 뜨고 있어요. 그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재산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에는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보면은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재산권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허 같은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에요. 출원일을 일단 등록을 받으면 출원일부터 20년까지는 그 기술에서는 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술을 쓰려면은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나한테 허락받지 않는 사람은 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 조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시장 같은 경우는 출원일부터 10년이에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는 등록일부터 10년이거든요. 이 앞에 나오는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단회성이에요. 그래서 20년, 10년, 20년이 되면은 더 이상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상표권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갱신하면은 이런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특허권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법들 그리고 만들어진 장치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용실현 같은 경우는 방법적인 건 안 되고 외형적으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기능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같은 것을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물품이 있어야 되고요. 이 상표권은 기호, 문자, 도형, 2차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이런 걸 해가지고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업이 실시될 기본적인 특허 전략을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고 보면은 용어를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어라는 건 소통 언어입니다. 소통 언어. 그래서 뭐 출원이라는 용어, 공개라는 용어, 등록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출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진 않거든요. 뭐 접수 그런 말 쓰지 출원을 많이 쓰지 않는다. 특허 출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를 챙겨야 된다고 그러면은 특허 전문가분들과 특허 사무소 근무하는 분들과 얘기를 할 때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요청을 할 수 있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허 출원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선 심사,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 어떤 소요 기간이 있거든요. 분할 출원이라든가 의견 제출 통지가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출원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라도 이 용어는 뭐구나 그걸 기본적으로 안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소통하는 데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이 스킬의 기본 특허 전략은 뭐냐면 기술 아이템이나 지식재산 보호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실용실험으로 보호할 것인지 상표로 보호할 것인지 디자인으로 보호할 것인지 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비즈니스잖아요. 시간과 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최적의 비용 설계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거는 어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건 고도한 거예요. 기술적인 사항도 있지만 법칙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허사무소와 같이 업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허사무소의 업무 절차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특허를 획득해서 획득 관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과연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특허 출원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해서 특허 출원의 필요성 여부에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술이 있으면 무조건 특허 출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특허 출원하면은 우리 기술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공개가 되는 대신에 등록이 되면은 독점권을 주는 거거든요. 대신에 근데 공개를 했다가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개를 해서 등록이 됐는데 그걸 제대로 써먹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하시고요. 저희한테 나중에 또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기술 아이템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특허권을 확보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코카콜라처럼 가지고 갈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기업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아이템이 있으면 그 중에서 특허 포인트를 발굴합니다. 이 아이템 중에 어떤 부분이 특허로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템을 고도화하고 구체적인 작업들을 기업에서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발명자와 특허사무소 발명자 간에 미팅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출원 일정 우리는 한 달 내에 이렇게 출원한다든가 언제까지 총알을 하고 언제까지 검토해서 한다든 이런 출원 일정 관리하고 특허사무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세서 초안을 이제 특허사무소에서 보내줄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검토하는지 수정하는지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짧으니까 다룰 수는 없지만은 혹시 전문가분한테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은 저희들이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명세 검토가 끝나면 최종 출원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특허 출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이 되면은 특허청에서는 그거를 일정 기간 후에 심사를 하게 돼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 심사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사를 해서 거절류가 있을 때는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옵니다. 특허청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박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때 특허 상무소가 일할 때 이러한 의견에 거해서 거절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에서 귀사에 의견을 주십시오 할 때 중간 의견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 또 특징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수지돼야 할 기본적인 용어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쭉 한번 볼게요. 특허 출원, 특허 출원 명세서, 선행 기술, 특허 출원서, 특허 출원인 발명자 이런 용어가 나와요. 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특허 출원인과 발명자가 나와요. 특허 출원이라는 특허를 받고 싶어서 기술 내용을 문서에 적어서 그 전자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사람을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그리고 이 특허 출원은 개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 특허 출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권리는 특허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이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당연히 개인만 되는 거, 자연인만 되겠죠. 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조금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특허 출원인은 모든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발명자는 발명한 어떤 명예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특허권을 팔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특허 출원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명자는 그 회사와 양도를 하면서 양도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통해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한다 그러면 그 특허에 대해서 공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동 출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금 좋아서 이 사람과 이 회사와 같이 하지만 나중에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공동 출원을 잘 유연 깊게 유의 깊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 출원 번호가 나오고 특허 출원에 내는 비용을 관람료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특허를 출원한다면 1년 6개월 내에 공개가 되는데 그거는 특허 공개라고 하고 그때 관리 번호가 나오는데 공개 번호라고 한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심사하는 사람을 심사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사관이 거절 이유, 의견 제출 통지서에 인용하는 어떤 과거의 선행 특허 문헌들을 인용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를 줄 거냐, 등록 줄 거냐, 말 거냐를 특별히 세 가지 정도를 말하는 거냐면 새로운 거냐, 예전에 없었던 거냐, 그거를 어려운 용어로 신규성이라는 용어를 써놨는데 이게 신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성이 없다, 그러면 그게 거절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거 뭐냐면은 이게 똑같은 건 없었어, 똑같은 제품 하나는 없었는데 여러 개의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개의 제품 속에서 몇 가지 특징을 조합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요. 그 어려운 걸 진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규성, 그러니까 새로운 거냐 하는 거냐면은 몇 가지를 합쳐서 쉽게 만들 수 있냐 그 진보성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거절료가 없으면 등록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절료가 있으면은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와요. 의견 제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를 최후 의견 통지서로 할 수 있고 그때 뭐 이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기간이 2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 한 달씩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간 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명세서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그것들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이건 보정의 범위가 있는데 수정의 범위, 수정하는 걸 보정이라고 해요. 그 보정의 범위가 있는데 그 보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정 각하라는 걸 또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우리는 특허를 심사를 해보고 의견서를 받아보고 다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줄 수가 없어요. 거절료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거절 결정이 나와요. 거절 결정이 나면 한 번 더 이제 특허 청구하고 수정하면 더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재심사 청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거절료 해소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오고 특허 등록 결정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내면은 이렇게 등록료를 내면 특허 등록증이 딱 나오고 특허 등록 번호가 나와요. 그리고 4년차부터는 매년마다 유지료를 내는 거를 연차료라고 하고 이런 특허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심사. 보통은 보니까 1년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 내에 2년 정도가 걸려요. 우리 이제 심사 청구하면 특허 등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상 더 빠른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심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빠르면 4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허를 출원한 다음에
1년 내에 개량 출원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1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하게 되면은 앞에 날짜를 인정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걸 우선권 주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해야 돼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미국의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 받으셔야 돼서 각 국마다 출원하셔야 되면서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나가건 해외 출원이라고 합니다. 또 국제 출원이라고 해요. 또 국제 출원할 때는 이제 PCT 조약에 의한 게 있고 파리 조약에 의한 어떤 일반 출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분할 출원이라는 것들은 기존 특허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새로운 어떤 번호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분할 출원, 관리하는 거 분할 출원이라고 해요. 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특허가 등록이 됐는데 그거를 이 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돼야 됩니다. 무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심판원에다가 무효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효 심판이라고 해요. 무효 심판 같은 경우는 등록 특허권자가 나한테 심의 권고장을 보내왔을 때 그 특허가 무효라는 것들을 어떤 소송을 통해서 밝히는 어떤 대응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서도 소송 분쟁 같은 게 있고 당연히 협상과 라이센싱이 있고요.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내 특허의 권리를 쓸 수 있는 걸 주는 걸 전용 실시권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내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통상 실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특허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의 일부 이전도 가능하고 전체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 취하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법적인 모든 것들을 없던 번호를 많이 취합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개 번호라고 해요. 특허 공개 문건인데 모든 특허는 출원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있으면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1년 6개월에는 이 문서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되는 것, 상태까지 이런 거를 공개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개 번호 10-2010- 이렇게 숫자 나오고요. 2010년 11월 5일날 공개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출원일이 나오죠. 출원날짜 2009년도에 출원이 됐네요. 그래서 1년 6개월 후에는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받는데 등록 특허 공고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공개 번호 10-10은 특허를 뜻해요. 그리고 연도가 나오죠. 출원 번호도 10- 특허를 뜻하고 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일부자 숫자가 나오는데 등록 공고 같은 경우는 10- 그냥 7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개 번호와 출원 번호 같은 경우는 연도가 나오고, 등록 같은 경우는 연도는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등록 번호라고 가져오는데 연도가 써있다. 그건 공개 번호나 출원 번호다. 그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특허는 이렇게 첨부함이라는 게 있는데, 첨부함에 써져 있는 이 글로 기재되는 거, 이게 바로 내 기술입니다. 내 권리의 권리.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도 그래요.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출원 번호가 나오고 1년 6개월 후에는 출원 공개가 돼요. 출원 공개가 되고 그때 특허 공개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은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거절료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 나오면은 2개월 만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대응했는데 만약 거절료가 해소가 됐다. 그럼 특허 결정이 되고, 해소가 되지 않다. 그러면 거절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절 결정이 나오면 다시 특허 청구함을 수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해결이 되면 특허 결정이 되고, 해결 안 되면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고 해서 청구함은 더 이상 못 받고 심사관이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해서 이거를 특허 심판원에 제출을 해요. 심판을 청구하면서 거절 불복 심판 청구를 하고, 여기서 기각 심결이라거나 취소 심결이 나죠. 그래서 취소 심결이 나는 건 뭐냐면은 심사관이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거절 결정을 취소하라, 그런 거예요. 이 기각 심결이라는 거는 거절 불복 심판을 출원은 했지만은 살펴보니까 심사관의 심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는 걸 기각 심결이라고 해요. 그럼 그게 안 되면 특허 법원까지 가서 붙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어떤 여자분이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가고 있어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은 뭘까요? 힐링하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여행지에 가서 꽃도 보고 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겁니다. 힐링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여자분이 이 가방을 들고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숙소까지 가는 1시간이 걸리는데 몇 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빨리 간다고 열심히 막 좌우도 안 돌아보고 막 가방을 들고 가면 뭐 만날까요? 그렇죠. 땀만 날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던 예쁜 꽃도 못 보고 하늘 위에서 지적에 있던 종달새의 새소리도 못 들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특허 출원할 게 있으면은 기술 내용을 적어서 특허 사무소에 의뢰를 해요. 그리고 돈을 입금을 시켜주죠. 그리고 초안을 작성하면 검토를 해서 특허 출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뭐 거절 유가 나오고 대응해서 등록이 돼요. 그럼 끝! 잘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특허 출원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특허 출원 여정에서 기업의 내실을 가지는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여자분이 여기에 이제 여행을 할 때 좌우를 돌아보면서 힐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면은 그것이 특허 출원한 기술이 특허가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짜 내가 세계 최초로 생각을 가지고 특허를 딱 출원했더니 이미 그 기술이 일본의 어디선가 미국의 어디선가 10년 전에 쓰여지는 기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대단한 것도 시장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거절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 결정에 대해 특허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 특허 사무소 저 변호사 아주 나빠 이런 거 있어서 미리 알려줘 얘기를 안 알려줬어 저 사람 실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왜냐면 최선을 다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 현재 수준이 이렇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냉철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특허 거절 결정을 갖기 전까지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기술을 출원을 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버전업을 해서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뭔가 더 사업의 방향을 더 크게 키워라 아니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 우리의 비즈니스 가능성이 없겠구나 아예 스피노프로 해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좋다. 아니면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또 진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는 거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전투, 조그만 전투 해서 10번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만 전쟁에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을 받았지만 그 특허 등록 받는 걸 제대로 활용 못하면 비즈니스에서 생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몇 건을 출원했었는데 몇 건은 등록이 되고 몇 건은 거절이 됐다. 그러면 그 거절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아이템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방향을 제대로 점검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한다면 그리고 특허 등록된 걸 가지고 어떤 배타적으로 경쟁력을 사업을 해서 우리가 사업에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게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가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이 되든 등록이 안 되든 간에 그거를 우리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전쟁에 이긴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말씀드린 단순한 특허 출원의 의미가 아니고 특허 출원 여정에서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예쁜 아기가 나옵니다. 예쁜 아기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부는 아기를 갖고자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아빠는 2, 3일이 멀게 술만 마시고 늦게 오는 거예요. 엄마는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동안 술을 즐겨하는 아빠도 아이를 갖게 되면 몇 개월 전부터 술을 끊고 또 엄마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육아라든가 명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야만이 이 아기가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 특허 출원할 때 보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특허 출원하면 정부에서 어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특허 출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인증을 받기 위해서 특허 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출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필요한 목적에 급하게 출원하는 거고 급하게 출원하게 되면 내용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그런 준비된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기업에서 특허를 많이 출원한다고 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2, 3년 후에는 이쪽 분야에서 이쪽 국가에 미국과 영국에 우리가 진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는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언제까지 특허 몇 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특허 사무소, 어떤 전문가가 만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 시켜서 지식재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특허 확보되면 진짜 괜찮은 특허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은 준비된 만큼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어요. 농촌에서 자라서 오늘 나가봤더니 오동나무가 있는 거예요. 오동나무 가지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칼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낫을 가지고 깎았어요. 깎고 사포로 매끈하게 문질렀습니다. 사포로 매끈하게 문지르고 앞에를 딱 깎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검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검처럼 만들어 보니까 휘둘러 봤더니 내가 막 사무라이가 되고 무사가 된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앞에 소나무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오동나무 칼 가지고 소나무 이제 기둥을 딱 쳐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운데가 또 부러진 거예요. 또 부러졌습니다. 결국 못 썼는데 나중에 제가 영화에서 보니까 여기 이제 마블 영화, 마블 히로죠.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나오더라고요. 이 방패 같은 경우는 총으로 쏘고 뭐 대포로 쏴도 이게 부서지지 않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술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기술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그걸 특허 출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보잘것없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사실 이제 시간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사소한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로 등록이 되더라도 나중에 활용하기 힘들어요. 물론 마케팅으로 쓴다고 하면 인증으로 쓴다고 쓰겠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이 못 쓰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한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허를 획득하려고 해서는 정말 괜찮은 거에 엉뚱한 것을 건드리지 말고 괜찮은 거에 도움을 드리자는 거죠. 자, 이 그림 최근에 제가 만든 그림인데요. 역시 여기 마블 히어로입니다. 토르입니다. 토르의 해머, 토르의 망치인데 이 망치가 엄청 많아가지고 영화를 보신 건 알고요. 팍 때리면 모든 적들이 섬멸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야, 특허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진짜 한 방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등록된 특허가 있는데 우리가 그 특허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선 우리가 라인을 뭐 10억 원으로 라인을 깔고 아니면 5억 원어치의 재료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보니까 그 미국에 이미 등록된 특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선 수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을 통해서 얻어진 매출만큼 우리는 나중에 침해 소송을 받았을 때 물어줘야 돼요. 내가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물어주고 만약에 그거 정말 임의로 만약에 침해됐다, 고의적이다 그러면 10배까지 물어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그림에서 나옵니다. 한 방 맞을 것인가, 한 방 먹일 것인가. 내가 한 방 먹이는 건 상관없죠. 내가 한 방 맞는다는 건 해봐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등록 특허가 있는 걸 모르고서 그걸 사업을 했다.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특별히 뭐 해외를 나가고자 할 때는 해외 그 국가에 등록된 특허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도 역시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방 먹일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가장 먼저 할 건 뭐냐? 내가 한 방 먹일 특허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방 맞을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걸 살펴봤어요. 기초적인 걸 살펴봤고 여기서 보면 이제 BTI 전략이에요.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 전략.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비즈니스의 모델이 진짜 좋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이 비즈니스가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기술이 그냥 첨단 기술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술을 당장 비즈니스에 적용했을 경우에 몇 년 사이에 캐시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만약 7년이나 10년 후에 그들이 시장이 이루어진다. 그때는 묻어놔야 되죠. 묻어놨다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 기술을 노출할 건지 말 건지 할 때도 특허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떤 거는 특허를 통해 보호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거를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지식재산 관련해서도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특허 출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등록됐을 때 그 등록된 거를 해석이면 뭐죠?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특허 출원은 가장 좋은 건 아니다. 특허 출원에 맞는 기술이 있고 특허 출원에 맞지 않는 기술이 있고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디자인권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허나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으로서 비즈니스를 돕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을 하나의 프레임에서 보고선 각각을
조망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성공은 힘들죠. 사실 힘듭니다. 성공이 문제 아니고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뭔가 남다른 특징성을 가지고 싶다. 특허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허가 중요해. 야, 특허 출원 해가지고 등록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어? 보장이 있어? 당연히 돈 벌 수 있는 보장과 뭐 할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특허라는 거는 특허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대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엄청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대표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통 특허 출원을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 특허에 대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다는 거예요. 뭐 등록 받아도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걸 내가 그걸 보겠어 어쩌겠어.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과 올해 들어 투자를 되게 크게 받으셨는데 그 투자 받는데 이 등록 특허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기술을 보게 되고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매출도 보고 기술도 보는데 그때 등록 특허가 몇 번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액수의 특허 가능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셔서 우리 기업의 기술도 보호하고 또한 시장에서 전략적 일을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마쳤고요. 혹시 댓글에 특허에 관련해서 디자인 관련해서 상표 관련해서